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지명을 했던 사람 가운데 노인들은 다 뭐 오래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망언을 했던 전 비대위원이 있죠. 이름이 뭐더라? 민경우? 네. 경우도 없네. 그런데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노인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사과하러. 근데 그 비대위 혁신이 관련해서 노인회장, 그러니까 노인들 폄하 발언해서 노인회장 찾아간 게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때 우리들이 기억하고 놀란 장면이 있어요. 뭐 사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대기를 막 때리고 뭐 이런 거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좀 무슨 짓인가 좀 놀랐는데 이번에 그럼 가길래 그럼 민경우 사진 준비해 놓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공정한 거고 형평에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양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더니 뭐 사위 보듯이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 참 어렵는 것 같다. 대통령도 장관 해놓으면 흠이거리 많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이 또 뽑은 사람이 하필 또 노인 죽으라는 사람 못 뽑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김은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젊은 분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왔을 때 그거 한번 다시 보시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개실해가지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자, 봤습니다. 저 양반이 그러니까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했죠 아마. 네. 몇 선 했어요. 정치적 성향 좋습니다. 뭐 그렇게 가끔 좋은데 전 저걸 보면서 형평성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노인 폄하 발언 절대 안 되지만 노인 벼슬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인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지혜 이런 것을 후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자신들은 그 후세대들이 제대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그게 정말 어른의 자세 아닙니까? 노인들 폄하하는 발언했다고 그렇게 위세를 떨고 막 이러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의 회장이 그렇게 큰 감투입니까? 아니 한번 죄의 질을 따져봅시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에 물러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은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이런 조동이는 문제를 삼아야죠. 그런데 그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는 뭐였어요 문제가? 이때 그게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었는데. 일에 짧은 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냐 그 내용이었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던 그게 딸과 거고. 나눴던 대화를 네, 네. 그걸 그쵸. 갖다가 인용하는 방식으로 네. 딸하고 얘기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그 거예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수위로 보면은 이번 것에 비교가 안 비해서도 되죠. 노인 폄하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이번 민경호 씨가 한 발언은 아니 빨리빨리들 돌아가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짜 그건 정말 근데 저 노인 회장님 그 당시에 명함도 때리고 사진도 때려서 여성계에서 저걸 폭력행위로 규정을 하고. 폭력이죠. 더군다나 네, 면전에서 맞습니다. 그 사람 사진을 맞아요. 그래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굉장히 많이 반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심한 직접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또 감싸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경우는 그 선출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굉장히 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뽑혔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이면은 이거 포용하고 화합하고 감싸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정치색을 지금 드러내신다. 사진 따귀를 친 것을 절대 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진 따귀를 쳤어야 된다가 맞아요. 아니고 네. 말도 어느 정도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거죠. 뭐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소개한 표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때는 며칠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왔어. 뭐 그때는 뭐 대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너 대표 왔어. 그러니까 너 내 기분 좋게 했으니까 봐줘. 이거 말고 뭐가 아니, 있습니까? 그냥 뭐 자기 편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을 다 대표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김호일 회장이 보이는 모습은 대한노인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편향된 뭐 가뜩이나 저분이 이제 출신도 그런데다가 저렇게 편향된 모습 보이는 거 적절치 않고. 근데 이제 마치 이제 뭐 저분이 정치인이어서 그러는지 일종의 쇼를 하잖아요. 카메라 앞에 놓고서.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아까 이제 노인이 벼슬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 정도 되면 이제 꼰대죠, 완전히.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 보는 눈을 좀 문제 삼고 싶은데요. 민경우 씨는 민주당 586 공격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전향한 운동권 데려와서 그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민경우 씨가 과거에 운동 진영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가장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이제 그 민족해방 계열의 그 주사파 운동권으로 끝까지 남들은 다 현실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현실 정치나 현실 사회에 적응하는데 본인만 고립된 섬처럼 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종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남들을 손가락하기 이전에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저분 자기 성찰 없습니다. 다 그때 이제 운동권들 다 지적하고 저격하고 탓하고 이제 그런 사람 데려다가 비대위원으로 삼아서 뭘 하려고 했던 것부터 한동훈의 사람 보는 안목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검증을 안 합니다. 본인이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을 맡고 있을 때도 검증이 안 돼가지고 청문회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낙마도 됐고 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저거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뭐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타이밍이 뭐가 빨랐습니까? 뭐 하루 이상 갔잖아요. 민경호 씨가 결국에 슬그머니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타이밍 놓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의 사람 보는 안목이라면 국민의힘의 공천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민경우 씨의 사태는 저는 뭐 노인 폄하도 있지만 결정타는 아마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옹호 그것이 결정타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현 정부의 대일간 문제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토착이구의 프레임이 갇힐 수 있다. 그 때문에 아마 저는 결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려는데 김호일 노인 회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뭐 장승주 소장이 너무 잘 알지만 2000년 총선 때 이분이 그때 공천 탈락됐거든요. 그때 이제 뭡니까 하순봉 그 사무총장이 개혁 공천한다 해서 그때 윤여준 그때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이 주도해갖고 완전히 혁신 공천을 하면서 본인이 마산 하포인가 그랬어요. 그죠? 나 하포인데 본인이 그때 이제 삼선에 도전하는데
공천 탈락됐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공천됐냐면 씨름 선수 이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자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을 쓸 수 있냐. 그렇게 과암 치면서 당에 들어온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러면서 하순봉 사무총장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하순봉 총장을 복도에서 마주치니까 하순봉 총장이 도망을 했어요. 한층을 쫓아 올라가서 모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난타전을 했죠. 저도 그때 한나라당 출입하고 있어서 네. 싸우는 장면 직접 본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천 받았습니다, 다시. 근데요, 제가 그 정도로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부영 부총재도 그때 공천 이거 하던 분이었어요. 이부영 원내총무인가 하여튼 그 밖에서 제가 보니까 막 두드러 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밖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가 8층인가 9층이었는데 제가 옆에 비상계단으로 이부영 의원님 모시고 내려가가지고 무사하게 제가 대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리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대통령도 장관도 여당 대표도 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일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건데, 노인 회장이에요. 뭐 노인 단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걸 보면 노인 단체 중에 대표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노인 회장으로 있으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이 나 대접해줘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매력이 떨어져요. 정말 저분은 내가 모시고 싶다,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일을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노인인데 이놈 자식들 이러면 안 되죠. 노인분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옳은 길을, 좀 더 올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 보여주시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와 존경심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즘 뭔가 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정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자아의식이 강해가지고요. 되게 자랑하는 듯한 표정 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옳은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기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삐걱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이라는 구원투수가 없어지면은요, 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가 그런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형 정치가 강화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반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만이 아니고 정치인들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이성이나 이런 거를 다 놓쳐버리고 이를테면 한동훈이 등장하면 한비어 천가를 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거밖에 안 되는 정당인가. 그래도 집권을 갖다 가장 오래 했던 정당이고 보수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후에 그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 자업자득이다. 결국에 이 검사들한테 안방 다 내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없어지는 거는 결국 그분들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제 공천 다 날아가면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노인 회장이 저런 말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요 노인회를 엿보이는 겁니다. 가입하실 건 아니죠. 저기에 대해서 누가 또 비판을 할 수 있나요? 저런 단체 회장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비판을 제가 해야죠. 알기로는 대한노인의 지원 법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국가가 예산을 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대표니까 아마 지금 지원도 다음 많이 지원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일종의 정치적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런 저기 전국 걸까요? 조직일 겁니다. 네, 전국 맞아요. 조직. 예, 전국 지역에도 다 있고. 그러면 저것도 관변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법정 단체죠. 법정 단체. 예, 법정 단체. 예. 뭐 전통적으로 관변단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런 근데 좀 성격이었으니까. 너무 자기 직에 대한 월권이에요. 저런 식의 태도는 다 포용을 해야 되는. 지난번 회장 선거 때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 예. 치열했어요. 정말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제대로 저분은 갖고 이제 뭐 자기 수틀리면 주로 때리는 분이군요. 과거에 그 정치인 시절에 일화도 들어보고.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무도를 좀 했나요? 타격이 되게 크셔가지고요. 네, 타격은 커요. 예. 무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렇게 막 손 쓰지 폭력적인 않아요. 행위를 안 예.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또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해 주셨습니다. 22,000명을 넘겼는데요.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록을 경신시켜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분들 저희 홈페이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디오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아주 좋은 겁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수님 SOOKO니까 고수님이시겠죠? 댓글 소개 안 해주니 이제 시청만 하렵니다. 그래도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담배만큼 끊기 힘들어요. 아따 그러지 마시고 댓글 열심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담배는 빨리 끊으세요. 네, 고수님께도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아까 브리핑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집도의가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였는데요. 목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다행히 동맥 손상이나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천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차 감염 우려로 세척을 실시한 뒤에 속, 목 정맥을 9mm 정도 꿰맸고 수술 이후에는 다행히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다. 다만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수술 뒤 합병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집도의가 직접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술도 잘 됐고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